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2,560선을 회복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소재와 산업재주의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서 코스피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전일 약보합권에서 장을 시작했었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과 함께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오름폭을 키워가며 올해 처음으로 2,550선과 2,560선을 연달아서 넘어섰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달러 약세와 함께 건설과 조선 등 산업재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당분간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개선에 따라 공통적으로 인프라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고 관련 지표에 비춰 소재와 산업재 업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이 최근 철강, 금속과 화학, 그리고 기계와 같은 소재와 산업재 업종을 사들였다라는 방향성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원달러 환율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지수 향배를 좌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실적이 환율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57원선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기로 했는데요. 글로벌 긴축 기조로 인해서 선진국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레버리지 배열 측면에서 한국 증시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이 ROE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제외한 결과 이 주요국 중 코스피보다 할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과 러시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이 코스닥의 할인율은 최대 수준이라며 이 레버리지를 제거한 ROE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증시는 이 PBR 관점에서 더욱더 매력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전일에는 우리 증시가 양시장 모두 좋은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우리 시장 마감 상황부터 먼저 저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은 앵커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장 2,530선에서 머무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세하게 수급 마감 동향부터 함께 짚어보시죠. 네,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54억 원, 그리고 2,999억 원을 사들이면서 강하게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7,514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 0.95% 상승세 이어가면서 2,562.23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일장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4차 산업과 또 혁신성장 발표 등의 영향으로 장중 900선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코스닥 시장 수급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4억 원 그리고 47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장을 닫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51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0.43% 상승한 898.60포인트를 찍으면서 900선에 거의 다다르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하게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요, 비금속 광물이 2.07% 올라주면서 가장 큰 폭으로 강세 마감 지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9,000원가량 올라주면서 246만 7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도 1.54%,
이 1,100원가량 올라주면서 72,400원의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와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이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고요. 이 업종별로 비금속 광물이 2.07% 오르는 모습과 함께 기계, 그리고 운수창고, 철강금속, 전기가스업, 종이목재, 그리고 이 모든 종목들이 1% 이상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보험과 은행, 그리고 금융업 등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500원가량 내려주면서 15만 6,500원에 장을 마쳤고, 이 네이버와 KB금융 등도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에서는요,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순으로 매수를 보이면서 장을 닫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관들이 많이 사들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 뒤를 네이버가 이어주면서 롯데케미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계속해서 매도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카카오를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리고 현대중공업 순으로 장을 닫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NC소프트, 삼성 SDI 순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톡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 그리고 성광밴드 순으로 장을 닫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1등을 차지하면서 SK머티리얼즈 그리고 동성 화인텍 순으로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로 장을 닫았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오히려 더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CMG제약 순으로 덜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CNG 하이테크 순으로 장이 닫아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사흘 만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전날까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등에 힘입어서 이 연일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이 차익 실현과 또 일시적 관망세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결국 1.10% 하락해주면서 65.51달러에 장을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25일 3M과 이 캐터필러 등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주요 지수는 전일 기록한 장중 최고치를 일제히 경신한 것입니다. 이 시장은 기업 실적 발표와 또 경제 지표 등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개장 전 거래에서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의 주가는 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아주면서 3%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입니다. 0.54% 오른 26,392.79포인트에 장을 닫았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5% 내린 7,411.16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는 0.06% 오른 2,839.25포인트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럽 주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장관의 약달러 발언 등의 영향으로 이틀 연속으로 부진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날 22는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제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등 이 정책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2의 금리 동결은 이미 예견되면서 이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 달러 약세를 부채질하는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자세한 증시 영국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입니다. 0.36% 내린 7,615.84포인트의 이 장을 마감지었고요. 프랑스 깍그 지수는 0.25% 내린 5,481.21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7% 내린 13,298.3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함께 알아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장 파란불 켜주면서 2556.61포인트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감장부터 계속해서 상승률을 유지하더니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900선을 찍으면서 900.95포인트의 장을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목들이 파란불을 킨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17,000원가량 올라주면서 250만 원대 현재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0.64% 상승세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자동차입니다. 어제 이어서 파란불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2.21% 내린 15만 5천 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3,500원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39만 2천 원 찍으면서 보합권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시연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11,000원 하락한 25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이 등락률은 4%나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롯데 지주입니다. 67,800원을 준비하면서 롯데칠성 역시 31,000원가량 하락한 150만 원대 현재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2.01%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만 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요.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8,200원, 그리고 영품 같은 경우에도 100만 4만 6천 원에 준비하면서 이 세 종목 역시 보합권세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태광산업입니다. 3만 4천 원가량 하락한 140만 원대 현재가 준비하면서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2.35% 내림세 이어갑니다. 남양유업입니다. 0.72% 내린 69만 3천 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5천 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도 8천 원 하락한 62만 7천 원의 장 준비하면서 등락률 1.26%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03% 오른 28만 9,80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오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주면서 장을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CGO 쇼핑 같은 경우에도 0.05% 상승한 22만 원대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100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150원 상승한 2만 4천 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0.63% 오름세 이어갑니다. 네, 서울 반도체입니다. 400원 상승세 이어가면서요. 현재 시각 2만 5,90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은 1.57%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0.26% 오른 38,300원에 장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100원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네, 포스코 종목 역시 170원가량 상승해주면서 만원에 못 미치는 9,480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1.94%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동서와 CJ E&M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0원 내린 29,1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등락률은 0.51%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CJ&M입니다. 0.22% 내린 9만 원대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20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S홈쇼핑입니다. 21만 7,600원의 현재가 찍어주면서 오늘 오전장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즌입니다. 400원 상승한 39,800원의 장을 준비하면서 1.02% 상승세 끌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0.99%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 시각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만 1,000원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주식시장 개장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역시 전일에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었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오네어 1부 김남우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95%, 24.23포인트가 상승하면서 2,562.2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이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는 지난해 11월 3일에 작성했던 2,557.97포인트였습니다. 이 지수는 오후 3시 14분께 2,564.43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장중의 최고치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3,645억 원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2,206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3거래일 연속으로 사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 외국 기관은 3,016억 원의 순매수세를 시현했고 개인은 7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덜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기계와 전기전자, 건설업과 종이 목재 등이 2% 이상 올랐으며 섬유 의복과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과 운수창고 등이 1%대로 올랐습니다. 반면 통신업이 2.32%가 빠졌고 은행과 보험 등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1.86%가 상승한 251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250만 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16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폭발적인 순매수에 힘입어 4.7% 가까이 올랐습니다. 75,800원으로 장을 마치며 역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매출액이 75%가 넘게 늘어난 30조 1,09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190%가 넘게 늘면서 4조 4,600억 원을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어닝쇼크에도 불구하고 1.28%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2%가 감소한 4조 5,74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3.99%가 상승하면서 91만 3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7%가 증가한 1조 1,800억 원가량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이와 함께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 1,190억 원 규모의 자사 보통주 13만 3,858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를 이어서 포스코와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도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는 4.75% 정도 강세였습니다. 반면 LG화학과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은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통신기본요금 인하 방침 소식으로 SK텔레콤이 2.74%가 내렸고 LG유플러스가 2.93%로 크게 밀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주름 개선 치료제 나보타쇼크로 급락했던 대웅과 대웅제약은 어제 각각 0.8%와 1.4%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대웅과 대웅제약은 나보타 제2공장에 대한 미 FDA 실사에서 무균시설 결함 등 총 10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제 장에서는 각각 12%와 11%대로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웅제약은 미 FDA가 실사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겪는 과정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에 12.41% 강세였습니다. 우리종금이 12%가 넘게 오르며 6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기도 했습니다. 총 611개 종목이 상승했고 211개 종목이 하락했던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43%, 3.8포인트가 넘게 상승하면서 898.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524억 원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던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470억 원과 103억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IT 종합과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 통신 장비, 반도체, IT 부품, 운송 장비 부품과 건설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오락문화와 방송 서비스, 제약과 비금속 등은 내렸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1.3% 가까이 낙폭을 시현했던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75%의 낙폭을 시현했고 셀트리온 제약은 2.3% 가까이 올랐습니다. 티슈진과 신라젠,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코미팜 등이 올랐던 반면 CJ E&M과 펄어비스, 포스코캠텍과 로엔, 휴젤과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이처셀은 일본 관계사인 알제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 재생의료 승인 임박 소식으로 9.86% 급등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머티리얼즈도 6.06% 올랐습니다. 한편 HLB는 라이프리버와 HLB 생명과학의 합병 취소 소식으로 3.4%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텔레필드는 KT와 기관망 PTN 물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14.38% 급등했습니다. 826개 종목이 상승했고 334개 종목이 파란불을 켰던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달러 약세 옹호 발언으로 전일보다 11.6원 하락한 1058.6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4년 10월 30일 1055.5원을 기록한 이후의 최저치였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세 보였던 유로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소차의 핵심 기술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K증권에 따르면 유로스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연료전지 차량의 탑재가 가능한 소형 압축기를 개발했다며 2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료전지 차량 소형 압축기는 고분자 전해질용 타입에 장착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차량 이동에 적합하도록 고속모터와 공기 베어링, 원심 압축기와 공기 냉각 방식을 적용해 소형과 경량화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며 한온 시스템을 통해 현대차에 500대를 납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생산 능력을 구축한 상태로 현재 3,0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며 추가로 투자해 2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로스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만 대 이상의 대규모 양산에 대비해 생산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뉴로스 종목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며 크게 상승했었고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도 1.3%대로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20원 가까이 상승한 9,380원 선에서 오늘 출발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상화폐 관련주인 CTL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지 코인 100억 개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CTL이 어제장에서 급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비트지 코인의 암호화폐 공개 ICO와 함께 프리세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TL은 비트지 코인 개발과 안내 사이트 오픈 등 가상화폐 ICO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리세일은 국내 정책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내 규제 강화와 관련해 해외에서도 ICO와 함께 프리세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TL이 개발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인 비트지 코인으로 기존 코인 채굴 방법과는 다르게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코인은 게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게임 시장의 결제 수단 장벽을 허무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목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10%가 넘게 상승했던 CTL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도 12.6%로 현재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주가 540원 상승한 4,890원 상단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우진은 중국 중위그룹과 중국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어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진출에 주력 사업의 성장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중국은 1월 현재 자국 내 원전 38기를 운영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일본을 잇는 세계 4위의 원전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운영 기수만으로는 현재 4위권이지만 전 세계에 건설 중인 원전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건설을 중이며 성장성으로는 1위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140기 이상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으로 향후에 최대 원전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진 종목이었습니다. 어제장까지 총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왔지만 현재 오늘장에서는 0.19%가량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10원 가까이 하락한 5,16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수소차 관련주인 성창오토텍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수소전기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관련주인 성창오토텍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당정과 여야가 힘을 모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성과를 2월 안에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의 2차 협력사인 성창오토텍은 국내 최초로 전동 컴프레서용 인버터를 생산했습니다. 이 인버터는 모터를 구동하고 제어하는 부품으로 전기차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창오토텍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0%가 넘는 두 자릿수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1,2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2,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1.13% 내리게 되면서 23,669.4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니케이 지수 달러화가 대폭 하락한 여파로 역시 지수까지 같이 밀려났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0.12% 빠진 11,165.9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막판 반등에 힘입어 강보합권에서 마감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31% 하락한 3,548.3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소폭 조정에 들어갔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수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현재 양장 조정받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과 약보합권을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현재 시각에는 0.02% 정도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561.7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16%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 900선을 다시 한번 장중에 넘은 상황입니다. 900.02포인트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혼조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양장 출발 구간 지수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시장 업종별로 혼조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단권에서는 유통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0.95% 올라와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도 현재 1% 가까이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 정밀과 서비스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도 소폭의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는 시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음식료 업종과 종이 목재, 그리고 섬유 의복과 의약품 업종도 계속해서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고요. 전기가스와 운수창고, 그리고 화학 업종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권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3% 넘게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도 2% 넘게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업종과 보험업종, 그리고 금융업종과 은행업종이 오늘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통신업종과 제조업종, 그리고 기계업종이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거래소 시장부터 업종별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요. 계속해서 종목별 분위기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소폭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56% 상승한 현재 252만 7천 원 선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면서 75,7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종목입니다. 0.74%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3만 5천 원 선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현대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3.79%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4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 일제히 이러한 어닝쇼크 소식에 동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3% 넘게 하락하게 되면서 현재 15만 2,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밀려나는 종목 중에 또 대림산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9% 넘게 주가가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특징주의 이름을 올린 상황인데요. 특히 역시 실적에 관한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나와주게 되면서 장 초반부터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9.06% 급락하고 있고요. 주가는 81,4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 종목도 오늘 현대차와 같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역시 작년 4분기 실적 부진 소식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6.90% 밀려나게 되면서 역시 하락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고요. 24만 9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는 이마트 종목이 확인이 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세계와 그리고 온라인 사업 분할 합병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6.25% 상승하게 되면서 27만 2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C소프트 종목입니다. 2.82% 오른 현재 43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이 1.36% 상승하게 되면서 41만 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업종별 분위기 현재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상단권에서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20%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도 1% 넘게 상승, 그리고 디지털 업종과 IT 소프트웨어 업종도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게 되면서 현재 1% 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락 문화업종도 현재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전기, 전자와 통신방송,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까지 일제히 모두 강세 흐름 포착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종이 목재 업종이 현재 1.15%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업종도 오늘 1.19%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미약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료 담배와 유통업종, 그리고 운송업종과 제조업종까지 일제히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종목별 분위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역시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2% 넘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2.11% 빠지게 되면서 28만 3,6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엔 종목도 현재 1% 넘게 약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15%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11만 1,8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 외장으로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서 현재 4% 넘게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빨간불 켜지게 되면서 오늘은 4.46% 상승하고 있습니다. 15만 9,3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휴잘 종목이 2% 넘게 약세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요. 2.68% 빠지게 되면서 57만 7,1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는 동원개발 종목이 4.73% 상승하게 되면서 5,31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웹전 종목이 2.30%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게임 업종들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1,1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코스피, 코스닥 양장 모두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패턴까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전 구간 출발 구간에서 양장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오늘 393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뒤를 이어서 87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4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512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개인이 500억 원가량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기관이 27억 원 소폭 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465억 원가량의 매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이 65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0계약과 250계약이 넘는 물량 덜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진에어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면목을 보여준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진면목을 보여줄 세 가지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포인트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1위권을 넘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저비용 항공사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는 이 타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형 항공기는 단위 비용의 하락과 장거리 노선 취항, 그리고 슬롯이 부족한 공항에서의 캐파 증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증가하며 수요에 따라서 수익성의 변동이 커질 수 있지만 운영의 유연성을 더한다면 오히려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의 공동 운항과 연계 운송을 통해 주요 노선의 탑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수요는 전체 수송객의 3% 수준이지만 탑승률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최고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비 비용과 함께 기타 부대 비용 등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아직 이 진에어가 부가 매출 비중은 5% 이하로 높지 않지만 꾸준히 부가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장 이후에 온라인 부가 서비스를 통해 초과 수화물 수수료와 함께 사전 좌석 지정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부가 매출 증대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세 가지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먼저 진에어를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력과 함께 두 번째로 대형기 탑승률의 부진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직 주가는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은 유류 할증료 부과와 원화 강세 등으로 그 영향이 경감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황기에는 탑승률 개선과 함께 요율 개선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또 대형기 운영에 따른 실적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장거리적으로 봤을 때 니치마켓 개발 운영 효율화를 통해 결국 단점보다는 장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PER 10배 이하인 현재 주가 수준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긍정적인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진에어 종목에 대한 오늘 리포트의 분석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진에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매출액이 1조 235억 원을 달성한 이후에 2020년도까지 연평균 12.1%의 이 매출 성장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1% 이상으로 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순이익은 연평균 21.2%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2017년도 4분기 영업이익은 182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였던 133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부 대형기 탑승률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 수요 호조에 따른 요율 상승으로 인해서 이 수익성 호조 또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증자 성공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2017년도 3분기 말 223%에서 111%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리포트에서는 진에어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며 목표 주가를 3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본 진에어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는 진에어 종목입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출발 구간에서는 0.33% 정도의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00원 상승하면서 32,2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에어 종목 현재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GKL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신한금융투자 리포트입니다. 네, GKL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볼 시점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오늘 어떤 내용도 들어있는지 2018년도 기대해볼 만한 이슈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에는 실적 추정치가 1,49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33%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이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중국인 고객들의 증가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경쟁사의 증설에 따른 일시적인 경쟁 심화의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2018년의 분기별 영업이익 성장률은 1분기에는 VIP 모객 중단 흐름이 지속되면서 마이너스 12.3%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크게 성장하면서 경쟁사의 증설에 대한 기저효과와 함께 88.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에는 13.2%, 그리고 4분기에는 88.3%로 VIP 모객 중단에 대한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2018년 1분기 중으로 CEO가 교체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CEO 교체 이후에 신사업을 추진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특정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GKL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순현금이 6천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신사업은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경쟁사에 비해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상향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신사업 추진에 대한 오늘 분석은 긍정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 GKL에 대한 2018년 기대해볼 만한 이슈로 크게 실적 개선과 신사업에 대한 전망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7년 4분기 실적 추정치와 함께 올해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KL 4분기 매출액은 1,24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5억 원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기존 추정치와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낮을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11월에 중국에서 VIP 모객을 중단하게 되면서 중국인 드롭백이 12월에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년 2분기에 집행이 되던 복리후생비가 2017년도에는 4분기의 비용으로 인식된 점도 이익 역성장의 배경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018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약 32%가량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현 주가 기준 2018년도 배당 수익률은 3.39%로 경쟁사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2018년도 중국인 입국자 회복과 그리고 신사업 추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에서는 GKL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38,000원을 잡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 확인해본 GKL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흐름까지 역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불로 출발해서 현재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GKL 종목입니다. 현재 자세한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1.47% 가까이 상승하면서 450원 가까이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31,0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GKL 종목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같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신세계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까사미아 인수 결정과 그리고 계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다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일이었습니다. 이 까사미아 인수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이 까사미아라는 업체는 가정용 가구와 함께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인수는 지분 92.35%를 1,837억 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100% 환산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천억 원의 기업 가치로 평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인수 예정일은 2월 28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2016년 기준으로 이 까사미아의 영업 실적은 매출액 1,2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인테리어와 가구 관련 업체인 한샘과 현대리바트의 2018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7배와 함께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봤을 때 인수가액은 시장 수준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분석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소식이었습니다. 이 홈 가구와 함께 인테리어 용품 판매 업체인 까사미아 인수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렸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까사미아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이 24개, 그리고 대리점은 48개 매장, 총 72개 매장을 운영 중으로 이 신세계 백화점 내 매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향후 신세계 백화점 내 입점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백화점 브랜드로서 프리미엄 라인 런칭과 그리고 매장 확대를 통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매출액 4,500억 원가량을 목표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까사미아 브랜드 가치에 대한 방향성 확인은 필요하지만 이 신세계 입장에서의 성장 동력 마련은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면세 부분도 호실적이 진행 중으로 향후 백화점 이외 부문에서 실적 기여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지난 4분기 40억 원 중반으로 추정이 되는 시내 면세점의 일 매출은 1분기 현재 50억 원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적 개선과 성장 동력, 그리고 두 마리 토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인수 확정 전후로 아직 실적 추정치에 이번 까사미아 인수건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반영 시 효과는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 약 3% 증가하는 수준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공항 면세점 오픈과 더불어서 시내 면세점 매출 상승세 지속으로 성장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하고요. 면세점 업체 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고려해봤을 때 오늘 리포트에서는 신세계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39만 원을 유지를 하지만 이 면세 부문 성장세와 인수 효과 고려를 해봤을 때 향후 상향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세계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5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 구간에서 6.77% 정도 급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25,500원 상승한 335,00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세계 종목 현재가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 가져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쿠쿠홈시스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렌탈 시장에서 교체 수요 위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뛰어난 제품력과 브랜드력, 그리고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대와 저가 채널 등을 공략하게 되면서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는 리포트의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가입자 수는 시작 7년 만에 117만 가입자를 확보했고 이 코웨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정기와 매트리스 등 품목 다각화와 함께 높은 가성비에 힘입어 점유율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국내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해외 시장 중에서도 이 말레이시아 사업과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사업 성장이 매우 가파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말레이시아 정수기 시장은 소득 확대와 심각한 수출 문제, 그리고 수입 업체들의 발빠른 시장 진입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렌탈 업체들은 동남아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높은 제품력뿐만 아니라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말레이시아 정수기 수입 시장에서 한국 비중은 약 60%가량이나 달한다고 하고요. 보급률이 아직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더욱더 성장 여력이 높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진출 2년 만에 27만 계정을 확보한 쿠쿠홈시스는 매년 20만 내외의 순증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2020년도에는 약 90만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 생활, 가전, 렌탈 업체로서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쿠쿠 홈시스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국내외 렌탈 수요 확대와 제품력, 그리고 가성비와 브랜드 파워에 힘입어서 향후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6%,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8%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내놨고요. 목표 주가는 23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크해본 쿠쿠 홈시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끝으로 오늘장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는 쿠쿠 홈시스 종목입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31% 가까이의 상승폭 시현하면서 주가는 200원에서 300원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97,7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쿠쿠 홈시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4가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4가지 종목으로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네, 대림산업이 부진한 지난해 4분기 실적과 또 올해 보수적인 수주 계획이 나오면서 이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대림산업 10.18% 내린 8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림산업의 4분기 매출액은 3조 2,877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925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보다 27.5%와 또 49.7% 증가한 것입니다. 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시장 기대치는 밑돌았습니다. 올해 저조한 수주 계획이 나오면서 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신규 수주가 저조했는데 올해 수주 계획도 보수적이라면서 이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전장부터 현대모비스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한 소식인지 먼저 현재가부터 짚어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현재가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9.70% 내린 24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8.1%, 48.2% 하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기대감도 하락하면서 이 장 초반부터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국동이 오전장부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전장부터 파란불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국동입니다. 현재 시가 8.93% 내린 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부진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날 연결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18억 원으로 이 전년 대비 82.7%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당기순 손실 30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매출액은 2.91% 감소한 1,916억 원입니다. 네, 대성일텍이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애플로부터 이 커넥티드 관련 인증을 획득한 업체로 애플이 자율주행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장부터 상승세를 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짚어보시죠.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대성일텍 0.52% 상승한 1,92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으로부터 이 자율주행 시범 차량 27대에 대한 주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4대에서 규모를 6배 넘게 부쩍 키운 것입니다. 애플은 렌터카 회사인 허츠와 파트너십을 맺고서 이 렉서스 RX 450 SUV 차량에 이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해서 시험 운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성일텍은 애플로부터 커넥티드 관련 카플레이 인증을 획득했고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인증도 받았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으로는 중국 천진 법인과 청도 법인을 두고 있고 AVN과 자동차용 AMP를 생산해서 이 해외 완성차와 또 그 부품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하면서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요, 상승률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평화산업이 2,4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뒤를 평화홀디스가 이어가면서 20.05% 오른 7,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오전장에 설명드렸던 대림산업입니다. 10.07% 내린 8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그 뒤를 이어가면서 9.51% 내린 24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세화 PNC입니다. 네, 상한가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CTL 같은 경우에는 20.55% 상승한 5,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평화전공입니다. 6.10% 내린 11,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일제지 또한 5% 넘게 급락세 이어가면서 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지난주에 알았으면 좋았을 몇 가지와 함께 다음 주에 알아야 할 몇 가지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칠 몇 가지 포인트들 오늘 리포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증시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다보스 포럼을 통해 추가적인 달러 약세 용인을 시사했습니다. 달러 약세는 국내 증시 내 외국인 자금 유입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수출주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수요단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 수출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원화의 급격한 절상이 이미 이뤄진 점과 함께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원화 강세가 급격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오늘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최근 원화의 달러 대비 절상률은 여타 신흥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 업종인 철강과 화학, 그리고 기계 등 시크리컬 업종에 대한 최선호를 오늘 리포트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증시에 미칠 수 있는 달러 약세와 관련된 영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와 경제 지표,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소식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는 오는 2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FOMC 회의와 더불어서 제롬 파월 차기 미 연준 의장의 취임이 2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미국 연준은 제롬 파월 차기 연준 의장의 취임을 앞두고 기존의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차기 연준 의장은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상은 여전히 3차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지난해 10월 이후에 공석이었던 미 연준 부의장에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물망에 오르는 중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미 연준의 구성을 살펴보면 클리브랜드 로제나 메스터 연은 총재 제외하고 대부분 중도와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로는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제조업 기업 경기 지수를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이 미국의 증시에서 FANG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넷플릭스가 실적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3개 기업의 이익 개선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업들의 PER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음에도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발 세이프가드와 2018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향 조정에 따른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건은 역시 수요라고 하고요. 특히 4차 산업에 사용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여부가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2,530에서 2,600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 알차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